워렌 버핏이 BRD 주식을 파는 이유가 뭘까? 대만 반도체 TSMC를 파는 이유는 뭘까? 자, 엔데믹, 엔저의 일본 여행 간다. 일본 상품 판매 급증. 주변에 일본 여행 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 일본 여행 갔다. 한번 올려주세요. 나는 일본 여행을 내가 가기도 했고, 아니면 주변에 지금 지인들이 많이 일본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다. 보신 분. 지금 보시면, 일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쌉니다. 싸기도 하고, 일본 여행을, 참, 기회만 되면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어. 왜 갈 수가 없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왜 일본 여행을 지금 하필 엔저가 또 다시 와서 갈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엔데믹 엔저의 일본 여행 간다. 일본 상품 판매 급증. 그래서 일본 투어 액티비티 상품 인기, 일본 투어 상품들이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지금 그 비행기 티켓도 예매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근데 이게 좋은 얘기들만 나올까? 그건 아니죠. 코인 이슈랑 우리 상반기에 우려했던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기는 조금 이제 미뤄졌지만 좀 우리 우려스러웠던, 자, 이게 보면은 일본 장기금리 YCC 수정 기대 유지돼서 상승을 했다. 일본의 장기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거, 우리 딸 어디 가셨다고. 일본의 YCC 정책,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게 뭐라고 그래 말씀드렸죠? 우리 배웠던 거. 일본의 YCC 정책,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 일정 수준, 처음에는 25bp 0.25% 이상 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YCC 정책이 일본 일드 커브 컨트롤 배웠죠. 근데 요게 작년에 갑작스럽게 긴급으로 50bp까지 0.5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75bp 아니면 100bp까지 1%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물론 이제 뭐 월가라던가 전세계 트레이더들, 글로벌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 일본 내에서, BOJ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의 여행객들이 왜 증가하고 있죠? 일본 여행 상품들이 잘 팔리고 일본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왜?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단 한 개밖에 없죠. 엔화 가치가 어떻다? 저렴해서, 싸서. 자, 엔화 가치가 저렴하니까 일본으로 여행을 다 너도 나도 가.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BOJ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엔화 가치가 이렇게 낮은데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은 막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통화 정책 물론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국채를 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다른 국가들과는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역대급으로 엔저가 이렇게 빠지는데 우려스럽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빠지면 누가 우리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할 거면 누가 계속해서 자금을 넣어놓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BOJ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BOJ 내부에서도. 그래서 바클레이즈나 뭐 노무라 증권이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일본은 금리 인상 할 거다. YC 정책 저거 폐지하던가 아니면 정책 수정하던가. 폐지하던가 수정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은행 내에서도 수정론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게 요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 정책 그 심의위원이 YCC 시행에 따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왜? 금리가 만약에 튀어.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국채 사줍니다. 한 달에, 1년에 일본 정부가 지네 나라가 찍은 일본 국채를 사주는 비용만 GDP의 거의 한 10%에서 20% 가까이. 많게는 30%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돈도 너무 많이 든다.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사는 거 무슨 뜻이냐, 요거. 이거 좀 재검토하던가 아니면은 뭐 수정을 하던가 해야 된다. 일본 내에서 한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코이니시 가족분들은 다 배웠던 거죠. 일본이 금리 인상 할 줄 알고 있었죠. 물론 지금 이미 지금은 이제 이미 안 했지만은 자, 일본은 뭐 어떤 정책을 펼치던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 특색으로 보면 이제 뭐 국민적 특색도 있고 보통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 살짝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괜찮다 싶으면 이제 조금 더 올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코이니슈님, 최근에 우리 일본이 성장이 나오고 있고,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증시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20년,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일본 도쿄의 아파트 가격, 임대형 부동산 이런 주택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갑자기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를 투자하기 시작했어. 월가 자본들이 막 들어와. 이러면서 증시가 활발해지고 물가 상승이 없었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근데 갑자기 물가가 상승을 해. 소비가 일어나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일본이 더 이상 경제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코이니슈님?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창 경제성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소비도 그렇고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일본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대. 손쉽게 쉽사리 금리를 올릴 수 없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연준이나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 명분, 기반이 뭐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 기반이 되는 거. 이게 받쳐줘야 금리를 올릴 수 있어. 경기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미국이 금리를 지금까지 막 75bp 3연속 올리고 엊그저께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소비가 튼튼하고 고용시장이 견고하고 경기 체력이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일본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부동산? 투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죽어 있었어. 아베 총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소비를 늘려서 건강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성장을 시키고 싶었어. 근데 일본 국민들 소비 안 해. 전략 정신 뒤집어져. 백엔샵이 막 계속해서 돌아가. 그렇다 보니까 일본 증시 당연히 상승할 수 없죠. 부동산 시장 상승할 수 없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그동안의 일본은.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주식, 이제 트레이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플랫폼에 이렇게 데스크 창구를 개설을 합니다. 데스크 창구를 개설해서, 뭐, 일본 주식 투자팀, 아니 미국 주식 투자팀, 아니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팀,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보통. 자산운용사라던가 이런 기관들이. 근데 우리는 국내에 20년, 30년 동안 일본 시장이 이렇다 할 투자 수익률도 그렇고 재미가 없었다 보니까 일본 관련 투자 수익팀이 많이 없어. 생소해. 이제서야 부랴부랴 일본 관련 팀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일본의 모습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받쳐줬다? 아니면 받쳐주지 않았다?
일본은 받쳐주지 않았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었다. 진짜 말 그대로 부채가 많고 소비가 안 나오고 성장이 안 나오고 금리 인상 할 수가 없어. 조건이 안 됐어. 근데 지금의 일본,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 코인 이슈가 작년에 엔화 한번 매수 한번 해볼까요? 10월달, 11월달 시그널 드렸던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일본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가 다시 붙고 있고 그리고 투자가 들어오고 있어. 금리 인상할 수 있죠. 경제 체력이 지금 받쳐줬다는 걸 뜻합니다. 일본은 부채가 많아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를 인상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기반이 잡혔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일본의 금리 인상 YCC 정책 수정이나 아니면 폐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하락하니까 우리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도 좋대. 왜? 달러 반대 자산이니까. 이거 맞나요? 우리 배웠던 거. 달러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맞지 않죠. 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수많은 엔트레이드 자금들 아니면 일본 주식 일본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관들 기업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20년 30년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익을 거뒀어야 될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먹고 살려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수익을 거뒀냐면 유럽의 은행들과 똑같아. 해외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다양한 해외 자산들을 투자하면서 그동안 수익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으로 유턴된다고 하면 시장의 매도량들이 나오면서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원화는 방금 우리 이전에 살짝 배웠던 거. 달러가 하락하니까 원화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시아권 시장에 한국으로 들어가려던 자금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수출이 급증한다면 좋은 방향성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인다. 자, 근데 한국은 그냥 세 발의 피야. 만약에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일본이 금리를 들어 올리면 얘네 나라가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얘네 나라 누가 있을까? 얘네는 좀 위험해질 수 있어. 감스타님, 중국 있죠. 중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들어 올린다? 일본이 금리를 들어 올리는 시점은 언제쯤이냐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 이후에 그때 일본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공조하는 국가라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되면 서로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이제 끝날 때 동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연도 그 7월 말에 연준의 FOMC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7월 이후가 될 수 있겠죠. 빠르면 7월 이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누구한테 치명적이냐면 중국한테 위험합니다. 왜 중국한테 위험할까? 중국한테 왜 위험할까? 중국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으니? 자, 보세요. 최근에 중국 많은 경제방송이나 이것저것 다른 방송들 보면은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중국은 수출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리오프닝이 세지 않네요.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하반기나 이번 연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우려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 배웠던 거. 뭐 외환 유출도 있고 부동산 시장 냉각도 있고 수출 부진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그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어. 근데 시장 예상치는 15bp를 인하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0bp밖에 인하를 못했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중국이 금리 인하를 시장 예상치보다 못하고 있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 이게 두려워. 뭐 때문에 두려울까,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내 화폐 가치, 디지털이 죄송합니다. 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지금 어떻게 한다? 의식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자, 중국에 있는 홍콩, 중국 본토 외환 자금들이 빠져나가. 위안화 가치 어떻게 되나요? 위안화 가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의 현금 창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소비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건 현금 창구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위안화 환율 어떻게 될까? 중국이 수출이 부진하고 있대. 많이 못 팔고 있대. 환율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일본이 금리를 들어올려? 야, 엔화 가치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뭐다? 위안화 가치. 내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장 예상치가 15bp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bp밖에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시장 비트코인 개방해가지고 외환 자금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지금 외환 자금 유입이 됐나요? 6월달 뭐 중국계 자본 들어온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시장에 택이나 들어올 수 없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들어 올리면 그냥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 달러 하락해야 됩니다.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고 미국이 중국을 지금까지 쳤다면 바톤 터치해서 일본이 중국을 치는 그런 구조. 근데 만약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중국이 무너진다, 흔들린다, 위험하다, 그러면 달러가 같이 엔화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엔화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왜? 중국이 흔들린다는 건 야, 경기 침체네,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하네, 달러로 자산이 몰린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연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엔화 가치는 오르는데 달러 가치도 같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거 기사 하나 딱 보면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워렌 버핏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주식 또 팔았다. 10달 새 12번째. 워렌 버핏이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중국에 있는 BYD 주식을 뒤집어지게 싸게 샀습니다. 많은 양의 BYD 주식을 샀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팔고 있죠. 또 팔았다고 합니다. 또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 BYD 주식을 파는 이유가 뭘까? 대만 반도체 TSMC를 파는 이유는 뭘까? 파는 이유가 뭘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과 물론 대만 영향 받죠. 하반기, 내년, 내후년 뷰가 어떨지를, 어디가 위험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자, 이렇게 하반기 어떠한 위험성이 온다 그러면은 중국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일본이 YC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0.75나 아니면 1%로 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연준 7월 말 금리 인상 이후,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 가을에서 하반기 일본의 금리 인상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버핏.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that don't make it better.